47장 1947년 3월 1일 10시경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제주북초등학교 앞 공터를 핥히고 지나갔다. 흙먼지가 돌고 하늘은 맑았지만 땅 위는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철수는 무장 경찰들과 함께 덜컹거리는 군용 트럭에서 내렸다. 바닥에 발을 붙이자마자 그의 시선은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얼어붙었다. 운동장과 주변 도로는 군중으로 가득했다. 25만 명이 넘는 섬 전체의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기 모였을까? 순경에게 제주 인구가 몇 명이지?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모두가 나왔단 말인가? 아이들까지 작은 깃발을 쥐고 손을 맞잡은 채 행렬을 이룬 광경은 믿기 어려웠다. 책가방 대신 깃발을 들고 두려움 없이 구호를 외치는 아이들의 얼굴은 마치 각오를 다진 작은 전사들 같았다. 운동장 한쪽 임시로 마련된 연단 위에 선 연설자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군중을 사로잡고 있었다. 3일 만세 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 민주국가를 완성합시다, 여러분. 연단에서 터져나온 구호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물결처럼 함성을 합쳤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3.1 정신으로 통일 독립 쟁취하자, 친일자를 처단하라, 부패 경찰 몰아내라, 양과자를 몰아내자.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여 거대한 합창을 이뤘다. 아이들의 고운 목소리까지 더해진 이 거대한 음향은 대지를 울렸고 철수는 그 힘 앞에 압도됐다. 이건 그저 한두 명 선동가의 연설이 아니었다. 제주의 산과 들, 바다를 낀 이 작은 섬 전체가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선 것 같았다. 이 함성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시대의 분노와 염원이 응축된 함성이었다. 마침내 거대한 군중이 운동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깃발들은 파도처럼 물결쳤고 그 물결은 학교 담장을 넘어 제주 거리 곳곳으로 퍼져나갈 기세였다. 철수는 연단에서 내려오는 연설자를 잠시 눈으로 쫓았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온몸에 느껴지는 떨림은 무엇일까? 공권력의 일원으로서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책무와 이들을 막을 수나 있을까 싶은 무력감.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자코 있었다. 뒤에서 순경이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정말 겁나네요. 여기선 경찰복 입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사방을 둘러싼 억압과 방관의 시간들 속에서 마침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한다. 경찰은 그 목소리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함성을 또 다른 고통으로 바꿔놓을까? 차갑게 스치는 바람 사이로 유채꽃향이 희미하게 흘렀다. 생기 가득한 노란 꽃들이 거리 저편에서 하늘을 향해 피어올라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는 군중의 함성과 긴장, 철수는 알아차렸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이 땅에 숨쉬는 이들의 삶과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불안과 책임, 어딘가엔 연민까지 뒤섞여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다잡았다. 구호 소리가 다시 크게 터져나왔다. 경찰관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이 군중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철수는 한 번 더 눈을 깜박이며 바람에 날리는 깃발들을 바라보았다. 이 파도 같은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그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이 거대한 역사 한가운데서 몸을 낮추었다. 48장 1947년 3월 1일 13시경 광덕정 광장은 유난히 맑은 하늘 아래 무거운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무장한 경찰들이 방패와 몽둥이를 맞들어 진을 치고 있고 그 뒤로 기마 경찰들이 느릿하게 원을 그리며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사람들의 숨소리와 웅성거림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시위대의 행렬은 수천에서 수만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물결 같았다. 어린아이부터 학생, 농민들까지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슬로건을 외치며 다가오는 모습은 한편의 역사적 장면처럼 보였다. 철수는 광장 한편
경찰서장 옆에 서 있었다. 서울 경무부에서 내려온 그는 낯선 섬 제주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시위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다. 무장을 갖춘 경찰들과는 달리 그는 이제 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고요하지 않은 이 고요한 순간 철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경무부 수사과 경감 이철수입니다. 서장은 곁눈질로 철수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반갑소. 서울에서 이렇게 지원을 내려오다니 부끄러운 일이지. 제주가 완전히 빨갱이 소굴이 되어 버렸다오. 정규 부대는 언제 오려는지. 철수는 시위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이의를 제기했다. 빨갱이라니요. 저들 가운데는 어린아이, 학생, 농민들도 있습니다. 공산당이 있다면 그들이 문제겠지만 모든 이들을 폭도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서장은 흥하고 코수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 경찰을 공격하면 그 순간 백성이 아니라 폭도요. 그게 그거 아니겠나. 그때였다. 행렬 중 맨 앞쪽에 있던 작은 아이 하나가 기마경찰의 말에 부딪혀 그대로 넘어졌다. 말발굽에 치여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자 기마경찰은 놀란 기색도 없이 말을 돌렸다. 이를 본 시위대 속 누군가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놈 잡아라! 아이를 공격한다! 잡아라! 그 외침이 불길처럼 번지며 수만의 시선이 기마경찰과 쓰러진 아이에게 쏠렸다. 당황한 기마경찰은 말을 돌려 경찰서 방향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지만 이미 격분한 시위대는 주먹을 쥐고 돌을 던지며 쫓아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공기가 전류가 흐르듯 팽팽해졌다. 그리고 이내 광장 한 구석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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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깜짝 놀란 철수는 눈을 크게 떴다. 총성이 울리자 시위대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쓰러져 갔다. 그 뒤를 따르던 이들 중에서도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순간 10명이 넘는 사람이 바닥에 누웠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광덕정 광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울부짖는 어머니, 쓰러진 이웃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주민들, 정신을 잃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가 비명과 뒤섞여 들렸다. 철수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발포 중지, 사격 중지하라고. 그는 서장에게 달려가며 간절히 외쳤다. 서장님, 당장 멈추게 하세요. 아이도 맞았다고요. 서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명령을 내렸다. 사격 중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위대는 격분한 채 경찰서를 향해 몰려들었고 경찰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해산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엉망이 되었다. 울고 소리치고 절규하며 쓰러지는 사람들 속에서 광장은 잔인한 현실에 짓눌려갔다. 삶과 죽음이 뒤엉킨 그곳에서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총성이 잦아들었지만 비명과 울음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제주의 마을마다 찌라시가 바람에 실려 흩날렸다. 어제의 비극을 알리는 이름들이 도처에 퍼져나갔다. 15살 학생 허두용, 21살 갓난아이 엄마 박재옥, 34살 오문수, 49세 양문봉, 38세 김태진, 49세 송덕윤, 경찰의 사격으로 사망하다. 바람에 나부끼는 찌라시를 쳐다보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참혹한 충격과 분노, 슬픔이 교차했다. 어제 광덕정 광장에 울려 퍼진 총성은 단순한 집회 진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섬을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이제 이곳 사람들의 분노가 메아리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철수는 찌라시를 손에 쥐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제주섬은 이제 새로운 시련을 맞고 있었다. 그날의 총성은 단순한 반가쇠가 아니라 억압과 저항, 눈물과 분노가 뒤엉킨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 49장 1947년 3월 10일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둑한 방 한가운데서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빛은 세 사람의 얼굴 위에 어지럽게 드리워져 각각 다른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최창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두 손을 매만지며 긴장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영희는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다 철수가 들어서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은 철수의 어깨를 꽉 쥐었고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철수는 영희의 목덜미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숨을 고르듯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지?
아버님은 어떠세요? 그는 숨김없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최창한을 바라보았다. 최창한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자네 덕에 무사히 피했네. 하지만 지금 밖은 난리야. 하루가 멀다 하고 폭동 파업. 이게 대체 무슨 세상이란 말인가. 철수는 방 안한 구석에 앉으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전국 노동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저 밖에 도는 소란, 절규, 그리고 분노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듯했다. 영희는 철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서울 파업 때 자긴 제주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야. 제주는 어떻던가? 철수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이 더욱 침울해졌다. 결국 그는 낮은 음성으로 마치 자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린아이, 학생, 농민들 뿐이었는데 그들 모두 화가 나 있었어. 영희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으며 그를 바라봤다. 왜 화가 났는데? 배고파서. 그게 전부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떤 날카로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 두려운 듯한 표정이었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억울함 때문인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경찰은 총을 쏘고 있었어.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때의 광경, 총성이 울리고 사람이 쓰러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듯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아이도 죽었어. 우리 경찰이 쐈다고. 한순간 방 안에 정적이 깔렸다. 등불이 흔들리는 그림자만이 벽에 춤추고 있었다. 영희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철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문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 창밖 골목에서 나는 이상한 날갯짓 같은 소리, 그리고 아득한 거리에서 울리는 함성들. 모든 소리가 이 좁은 방 안에 침투해오는 것 같았다. 철수는 다만 작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구었다. 혼란, 죄책감, 두려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영희와 최창한은 그를 지켜보며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방 안의 침묵은 무겁고 밖에서 울리는 소란은 날카로웠다. 이 불안한 시대의 회오리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 맞붙은 손끝으로 남아 평온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50장 1947년 3월 10일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깔려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대지 위를 맴돌았고 철수는 마당 한가운데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다. 달빛은 그의 어깨를 쓸며 바람 속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빛나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빛나지 않았다. 영희는 그런 철수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댔다. 그녀의 숨결은 거칠었고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괜찮아? 정신 좀 차려, 철수야. 그녀의 외침에 철수는 힘겹게 그녀의 손을 떨쳐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탄식으로 젖어 있었다. 영희야, 나 무서워. 정말 못하겠어. 위에서는 모두 잡아들이고 쏘라는데 나 못하겠어.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 왜 이러는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떻게? 나 무서워. 그의 낯선 약함에 영희는 순간 무너지고 싶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철수를 품에 안고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서 그런 거야. 피곤하니까 그렇지. 지금 서울도 난리라며? 상부에서 뭐라는데?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남로당, 민주청년동맹, 민주주의 민족전선, 상부에서 다 잡으래. 저항하면 사살하래. 누구든. 영희는 마음이 흔들렸으나 눈빛만은 굳게 다잡았다. 그럼 해야지. 뭘 망설여. 도리 오빠는?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철수는 미세하게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도리 형, 이상해. 눈빛이. 너무 무서워. 내가 알던 형이 아니야. 어쩌지? 영희야? 그 순간 영희의 손바닥이 철수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철수는 순간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영희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 어렴풋이 맺혀 있었다.
정신 차려 철수. 그녀는 그를 두 어깨로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어쩌긴 뭘 어째. 이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면 너도 당해. 이건 전쟁이라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지켜준다며? 우린 너만 믿었잖아. 네가 이러면 어떡해.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희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당 가득 깔린 침묵 속에서 철수는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영희의 손길을 떼어놓으며 마당을 나서는 철수의 어깨는 더욱 처져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등이 흔들리며 멀어지고 영희는 그런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허공을 움켜쥐듯 달아올랐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철수가 사라진 뒤 영희는 한참 동안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달빛은 아직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51장 1947년 3월 22일 거리 위에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무장한 경찰대가 한 주택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다. 총부리와 방패들 틈새로 긴장한 숨소리들이 뿜어져 나왔고 그들의 장비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이 폭풍 전 고요 같다는 것쯤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때 철수가 나타났다. 살짝 굽은 어깨, 헬쑥한 얼굴, 풀린 눈동자. 그는 한눈에도 기운을 잃은 상태였다. 기마경찰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그의 모습에 도리가 민첩하게 다가갔다. 도리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주먹 쥔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다. 어디 갔었어? 왜 지금 나타나는 거야? 중요한 순간에? 도리는 낮은 목소리로 닦았으며 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서울이 쑥대밭이야. 철수야. 듣고 있는 거야? 철수는 멍한 얼굴로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고 목소리는 힘없이 새어나왔다. 미안해. 제주에서 올라오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 도리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는 또 왜 간 거야? 여운 형이 너한테 부탁했다는 소문도 돌던데 진짜냐? 철수는 도리의 추궁에 시선을 피했다. 응?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도리는 주변을 살피며 철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조심해. 너 요즘 평판 안 좋아.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그는 철수를 잠시 노려보다가 고개를 다시 주택 쪽으로 돌렸다. 약사는 안에 있어. 위치 확인됐어. 명령만 기다리는 중이야.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항하면? 도리는 마치 뻔한 걸 왜 묻느냐는 듯 코웃음 쳤다. 당연한 걸. 이번엔 지난번과 다르다잖아. 이번 3월 폭동은 민전이 지휘했대. 약산이 수괴라고.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파고드는 그의 말은 날카롭고 냉정했다. 그러나 철수의 마음은 뒤엉켜 있었다. 그 주택 어두운 창문 너머에는 한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약산 김원봉, 전설로만 들었던 인물이 숨어 있다고 했다. 이제는 그를 빨갱이 수괴라 부르고 사살 명령을 기다리는 현실 앞에서 철수는 손을 가늘게 떨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무장 경찰들의 긴장된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손전등 빛이 어둠 속에서 몽환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명령이 언제 내려와? 철수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떨림이 스며들었다. 도리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 올 거야. 준비해. 철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준비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마음 한구석이 쿵쿵 울리고 가슴속에선 격렬한 죄책감과 혼란이 끌어올랐다. 그는 촘촘히 주택을 감싸고 있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어둠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주택 안에 담긴 진실과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가치들이 낯선 공기의 진동 속에서 흔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철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는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심이 섞여 번뜩였다. 곧 명령이 내려오리라. 사격일까? 체포일까? 무엇이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 듯했다. 거리의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어딘가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날카로운 기압 소리에 뒤섞였다. 철수는 어깨를 가볍게 떨며 총을 움켜쥐었다. 이어질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